차셨죠? 네, 너무 빨리 꽉 차니까 지금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82만 6천 원 했네요.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이렇게 점심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면 한 3분 만에 나오고. 네 분이시죠? 여기 주문은 키오더로 해주시면 되세요. 장모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그 맛을 겨우 만들어내서 다들 이제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식당을 만들게 됐어요. 방금 여기 어떤 거 누르신 거예요? 저희 로봇으로 클래식하려고 부르면 바로 와서 편하게 사용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아직도 낙곱새를 못 드셔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약간 전설의 음식 같아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 맞아요. 먹어보지는 않은. 자영업이라는 게 등수가 자기가 몇 등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자영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분당에서 식당으로 52등이다 그러면 내가 52등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30등을 위해 달려가고 나중에 1등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 등수를 알면 네, 모든 자영업이 자기가 몇 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재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겠구나 라는 거를 동기부여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아, 옆가게는 우리보다 더 안 되니까 나는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망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창업을 하기가 예전보다 많이 쉬워져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벽은 좀 낮은데 성공을 할 수 있는 벽은 되게 높아졌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봤을 때도 전문가가 돼야 그때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살아나기 힘드니까. 좋은 상권으로 가면 잘하는 분들끼리만 모여있잖아요. 프랜차이즈들끼리 또 붙는 상권은 에이스들끼리 또 붙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그런 실력을 장착하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표 보면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오는 일이라서 수익 같은 거 계산하실 때 자기 인건비 같은 거 안 넣으시고 생활비 같은 거를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막 세금 낼 거 안 챙겨 놓으시고 집에 장 같은 거 보실 때도 매장에서 장 볼 때 같이 보시고 이러면은 정확한 내 성적표가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매출 분석 같은 거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매장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희 사무실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사무실로 가실 건가요? 네네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간단하게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혼 전셋집 빼가지고 가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낙곱새 팔아가지고 직영점 6개에서 월에 한 5억 정도 매출하고 있고요. 애들한테도 구독자님들한테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맨날 갔다 와. 둘째도 지금 안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아, 네. 둘째도 이제 원래는 결혼하시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셨다고. 저희 전세 빼서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얹혀 살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일어났어? 가시죠. 가시죠. 신혼 전셋집에서 장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은 어땠는지. 그때가 이제 첫째 만삭 때였어요.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다 보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뒤가 없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낙곱새 매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라고 카카오랑 그런 본사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아, 이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픈해 보시면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4테이블인데 오픈하고 한 10분 15분이면 꽉 차거든요. 웨이팅도 있는 거예요? 아마 오픈하기 전부터 조금 기다리실 거예요. 이제 세팅 어느 정도 끝나신 거예요? 거의 오픈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오픈 준비는 금방 끝나네요. 금방 끝난다기보다 낙곱새도 바로바로 나가려고 미리 준비해서 딱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주문만 나가요? 들어오면 이제 그것만 나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매출이 매장 6개 5억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가맹점이 예전까지 한 14개 정도 있고요.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카페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져갔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 핸드폰을 한번 잊어먹었는데 와이프랑 중고로 사러 갔는데 한 10몇만 원 하는 거예요. 아, 왜 잊어먹어서 막 그런데 나는 10몇만 원 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엔 샀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좀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 그게 속상하고 그래서 네. 아, 이럴 거면 안 산다고 막 이러다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엄청 싸웠어요. 와이프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소리도 지르고 그때 그래서 용산에 있는 그 전자상가였는데 네.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양이 배 나온 와이프한테 네. 막 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네, 그래가지고 뭐 약간 복받쳐 오르는 게 있네요. 그래서 다시는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빚을 갚으신 상태인가요? 더 많이 잘 되고 싶기 때문에 100%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사신 건가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얹혀 살던 그 집도 정리를 했어요. 그때 집은 건대 쪽이었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아예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분당 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앞치마 이렇게 항상 낼 때는 좀 어떤 기분이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네. 저희 오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주문은 티오더로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티오더로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두 분 여기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주문은 이쪽 티오더로 주문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11시 반 되니까 그냥 계속 쭉 들어오시네요. 네,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5명. 5분이세요? 네 분이시죠? 여기 주문은 티오더로 해주시면 되세요. 세 분이신가요? 네. 여기 주문 여기 티오더로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낙곱새 3인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분도 안 돼 손님 꽉 차네요. 이 매장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억 500점. 한 달에?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와서 한번 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낙곱새 뚜껑 알맞은 타이밍에 열어드려야 돼가지고 자리마다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전에 열면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야채랑 이 낙지랑 대파랑 새우에서 나온 그 물로 육수를 쓰는 거라 이게 충분히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 전에 열면 맛이 좀 바뀌는 건가요? 그래도 맛이 있는데 최고의 맛을 해드리려면 타이밍을 보고서 열어야 됩니다. 뚜껑 열어드릴게요. 냄비 뚜껑 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어드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로봇으로 이제 음식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 없네요. 놀라셨죠? 네, 너무 빨리 꽉 차니까. 그리고 오피스 상권은 이렇게 점심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하느냐가 이 매출에 큰 영향을 하거든요. 아,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느냐? 네, 네. 음식 맛이 좀 어때요? 애들도 먹을 정도로 달큰하기도 하고 맛있고 굳이 낙곱새 먹으러 부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맛이 좀 어떤가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맵지도 않고 약간의 단짠의 맛이 있는 요 2, 3분 정도 더 졸였다가 이제 바삭하게 드시면 되세요. 그 라면 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드신 다음에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 방금 여기 어떤 거 누르신 거예요? 저희 로봇으로 플래시하려고 홀 부르는 거 눌렀어요. 여기 벨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저희만 할 수 누르면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네, 저희 부르면 바로 와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정된 곳으로 갖다 주면 저희 직원이 움직이지 않고 바로 치워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손님들이 다 사회식당 손님들인 네, 거예요? 맞아요. 이쪽까지 다 사식당 기다리는 손님들이세요. 웨이팅이 엄청 많네요. 더운데 지금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음식점도 되게 많잖아요. 기다리면서까지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맛집으로 유명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분 맞으시죠? 여기 주문은 이쪽에 티오더 보시고 티오더로 주문 넣어주시면 되세요. 베스트? 그래요?
여기 음식 맛이 어떤가요? 여름에 더운데 매운 거 먹으니까 오히려 더위가 풀리는 것 같고 되게 맛있어요. 땀나면서도 계속 먹게 돼요. 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포스 보여드리겠습니다. 182만 6천 원 했네요. 11시 반에 오픈하신 거잖아요. 딱 1시간 지났는데 네. 182만 원. 네. 이 회전율이 점심시간 때 되게 중요해서 그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또 점심 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녁에도 매출이 또 점심이 6, 저녁에 4 정도 매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일반식이랑 특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육덮밥이라든지 순두부찌개라든지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게 일반식이고 낙골새는 약간 특식의 개념이 일반식은 10,000원이 넘으면 고객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고 특식은 13,000원이 넘어가도 크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맞아요. 특식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낙골새라는 음식을 밥에다 비벼가지고 비빔밥으로 인식시켜서 드려요. 특식을 일반식화한 거죠. 손님들이 드시기에는 비벼서 밥 한 끼 잘 먹었다. 그리고 대창이라는 게 저희가 들어가는데 직장인분들에게는 점심시간에 대창을 먹는다는 건 큰 일탈입니다. 아 진짜로요? 그쵸. 뭐 점심 때 곱창, 대창 잘 안 먹잖아요. 곱창 구이 같은 거 먹으면 냄새 나는데 이걸 이렇게 비빔밥에다가 전골처럼 먹으면 한 끼로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식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네네네. 그게 또 저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첫째 하교시키러 갑니다. 이제 좀 한가해진 거예요? 가게는? 네네. 이제 완전 피크는 끝났고요. 첫째 학교 앞에 어머님들이랑 같이 하교시키러 갑니다. 지하 4층입니다. 여기 3층인데. 정신이 없어서.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는 애기를 진짜 못 봤거든요. 갓난 애기 때 못 봤던 게 약간 한처럼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애들 봐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와이프가 군대도 기다렸던 와이프거든요. 거의 만난 지는 20년이 넘었죠. 밑바닥부터 같이 이겨냈어요. 약간 전우애 같은 것도 되게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니 어디 있어? 일로 와. 지금 애기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요새 초등학생들도 전화 있어서 어딘가고 전화했더니 지금 아빠 보인다 이랬어요. 일로 와. 문방구 가면 나오나? 문방구? 여기 앞에 문방구에서 뭐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나 뭐 살 건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데리러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인이 이렇게 데리러 오니까 어떤가요? 평소 때는 지금보다 좀 더 과격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가격하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뛰어와서 점프해서 앉기 뭐 이런 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니가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신축해서 지금 아인이 태권도 사모님이에요? 아니 여기 다른 사모님이고 저희 인사했는데 나중에 자녀분들이 커서 네. 장사한다고 하면 장사 시키실 건가요? 네, 시킬 겁니다. 장사를 하되 처음부터 제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엄청 전문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시킬 거예요. 이제 또 사무실로 너 가시는 어디가? 거예요? 네, 사무실로 가야죠. 짜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 앞쪽으로 오시면 오늘 사무실에 아무도 없네요. 아까 매장에 지원 나갔고 사무실에서 보통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오피스적으로 할 일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음식만 잘 만든다고 되는 시대는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들을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 개념이죠. 책이 되게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억지로 안 읽히더라도 일부러 좀 일처럼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조조칼국수 사장님의 돈그릇을 키우는 6가지 방법. 김승현 저자. 꼭 읽어보겠습니다. 조조칼국수 사장님 지금 보면서 웃는 거 뻔히 보이네요. 여기 회의실에도 책이 또 있네요. 네네. 아까 전에 억지로라도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읽었던 대표님만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내가 좋은 결정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 창업 취업 가서 도움 될 만한 거 다 사고 대표님도 진짜 장사에 대해서 간절하셨었네요. 야 이거 안 되면 한강 가야 된다고. 그때 너무 모든 걸 잊고 매진해서 무릎 수술도 하고요.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네네네. 그때 고깃집 할 때 에피소드 막 재밌는 거 많아요. 손님한테 뺨도 맞아봤고 건달 조폭분들이 와가지고 막 안 되는 거 내놓으라고 막 하고 가게 불도 났었고요. 근데
피부는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갑자기요? 안 맞으셨어요? 갑자기? 뺨을 맞았죠. 제가 아까 저희 매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매출 뽑아놓은 건데요. 제가 아까 직영점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개는 법인명이고 나머지는 가족명의로 돼 있어서 제가 직접 다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오, 6개예요? 네네, 맞아요. 저희가 뭐 새로 오픈한 매장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로 한번 보시면 1억 2,700, 1억 3,500, 여기는 뭐 4,600, 7,500, 1억 한 100이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6천 좀 넣고 그리고 합치면은 한 5억 조금 넘는 6월달에 이제 매출을 한 것 같아요. 매출이 점점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아직도 완전 예전으로 돌아오려면 좀 멀었습니다. 예전엔 이거보다 더 했기 때문에 그때를 향해서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청하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영업이라는 게 등수가 자기가 몇 등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자영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분당에서 식당으로 52등이다 그러면 내가 52등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30등을 위해 달려가고 나중에 1등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등수를 알면 네, 모든 자영업이 자기가 몇 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재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가 몇 등쯤 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 저 가게 나보다 잘 안 돼 보이는데 걔가 나보다 순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겠구나 라는 거를 동기부여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옆 가게는 우리보다 더 안 되니까 나는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망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은 힘들지만 계속 주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여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잘 지내왔고 지금도 물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데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 고마워. 우리 애들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고맙고 더 좋은 남편이 될 거고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다 같이 이겨내.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가족 모두 다 꼭 행복하게 내가 책임지고 잘 할게. 사랑해. 휴먼 스토리 화이팅!